이따 저녁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요. 갑자기 이제 뭐 책 같은 거 막 이렇게 보다가 못 찾아뵙거나 이럴 수 있어가지고 불을 좀 켤게요. 그래서 잠시 명상 주제를 전해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른 시간은 아니지만 명상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. 이거는 몇 번은 정리를 같이 함께 했던 거고요. 아마 그 개인적인 얘기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은 제가 이 말씀을 좀 자주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. 감정을 이렇게 딱 누군가가 나한테 던졌을 때,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? 이런 고민 많이 하게 되잖아요. 예를 들면 막 친구가 막 화가 나가지고, 정유야, 나 진짜 화가 났는데,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. 막 이럴 때, 감정이입을 해서 도울 것인가?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나의 이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깨고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? 이런 고민들이 들어오게 되죠. 근데 이제 그때 고민을 같이 공감해주면서 뭔가 좋은 문제를 푸는 건 좋지만 같이 화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 그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면한 상황이 아니어도 감정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, 또는 이게 섬광처럼 팍 일어나는 게 감정이라 그러잖아요. 그렇게 다가왔을 때 얼른 그 감정에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걸 정리하거나 아니면 등을 돌리거나 거리를 두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쑥 들어가죠.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같이 딱 폭발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. 두 번째는 그냥 막 인상을 쓰는 거죠.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하고 사람을 보고 뭔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뭐 오늘 좋은 하루인데 같이 잘 시작해 보자고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과 뚱 해가지고 검은 먹구름을 몰고 오는 분은 완전히 다르잖아요.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에서 이거 논문으로 나왔던데요. 연구를 해본 결과 당연히 인사도 안 하고 반갑지 않게 자기의 감정을 모든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던지면 그 직장에서 오래 있지도 못하고 승진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편한 일들을 많이 겪더라라는 논문이 있을 정도로 그 부분이 사람들이 왜 저러지? 아니 그래도 자기 감정이 있었으면 있는 건 이해는 하지만 막상 여기에 와 가지고 우리를 새로 만나거나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'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' 라는 게 이제 베이스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할 수는 없고 막 짜증이 나 있고 화나 있고 먹구름을 몰고 왔는데 거기다 "너 왜 그래?" 이랬다가는 막 폭발할 것 같기도 하고 나를 공격할 것 같기도 하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인제 그게 논문으로까지 나온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는 그녀의 또는 그의 그 감정을 다 그냥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돼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막 기분이 나빠서 왔는데 같이 나도 기분이 나빠지고 짜증을 내는데 나도 같이 짜증을 내고 뭐 직장에서 이런 분도 있대요. 오자마자 이렇게 가방을 탁 가방에 책상에 던지면서 아이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고 얘기 들어보면 뭐 버스가 바로 앞에서 지나갔어. 내지는 뭐 나랑 약속한 사람이 만나자 그래 놓고 뭐 안 나오거나 아니면 늦었는데 미안해하지도 않아 이러면서 집어 던지거나 뭐 이러면서까지 주변에 그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다 감정의 쓰레기통인 줄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아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. 그 진짜 두려운 거죠. 근데 그런 상황에 내가 인제 맞닥뜨릴 수 있죠. 누군가가 아주 안 좋은 습관으로
거칠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나한테 공격적인 말을 막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외모에 대한 공격도 될 수 있고 삶에 대한 공격도 될 수 있고 내 상황에 대한 공격도 될 수 있고 뭐 그냥 말 자체에 그 공격적인 어투를 달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거칠게 얘기하면 나도 같이 거칠어지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거나 어깨를 탁 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지나가고 나서 그 사람의 그 감정이라든지 그 뭔가 삶의 무게가 나한테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느낌 혹시 느껴보셨나요?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. '아 기분 나쁘다.' 이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. '저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?' 얼마 전에 언니랑 길을 이렇게 가는데 진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느끼는데도 '아 일부러 저랬구나.' 할 정도로 언니를 이렇게 탁 치고 가시더라고요, 어떤 분이. 근데 거의 때리듯이 치듯이 치고 가는데 자기가 짜증나고 화난 걸 풀고 간다는 느낌 있잖아요. 정확하진 않아도 뭔가 뉘앙스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되거나 또는 뭐 시댁과의 문제에 있어서 막 그 시자가 붙으면 씨월드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데 가면 안 그러면서 시자가 붙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. 뭐 이런 그런 상황에서 막 말도 안 되는 거친 것을 막 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친정 식구까지 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죠. 직장에서도 상사나 동료나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막 일이 잘 안 된다고 나한테 막 거칠게 얘기를 하거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건강 상태라든지 외모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뭐 집안 사정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이렇게 긁듯이 얘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내가 나한테도 적용이 될 것 같고요. 타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. 아무리 나한테 감정을 거칠게 던지고 강하게 던지고 뭐 어둡게 던져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거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주지도 않은 감정을 그냥 오해하고 곡해함으로써 감정의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'저 사람이 그랬을 거야.'라는 어떤 오해와 곡해와 말도 안 되는 그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 바구니를 가득가득 채워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감정을 던질 때 그거는 당신의 상태지요 라고 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그 사람을 그림을 보듯이 봐도 좋을 것 같고요. 영화를 보듯이 보는 거예요. '아 저 사람이 지금 한 편의 영화를 찍고 있구나. 저렇게 감정적으로 저렇게 하는 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찰나생멸하는 그 모든 만물의 상태 중에 감정이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. 그렇게 영화를 혼자 원맨 쇼를 하고 있네.'라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중간에 나에게로 오는 화살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와서 꽂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보면서 '저 사람 나한테 왜 이래?'라는 나라는 I, my, me, mine이 들어가면서 나라는 게 딱 오면서 '나한테 저러는 거 아니야? 내가 여기 있는데 나한테 저럴 수 있다고?'가 되면 괘씸죄에 걸리거나 '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?' 하면서 이게 확 타올라서 폭발해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가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 감정에 다가오는 그 크기로 보면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거죠. '이거는 내 것이다.'라고 하게 되는 순간 정말 폭발해 버리면서 그 화나 짜증이나 미움과 원망과 막 의심과 이런 것들이 큰 맥을 이루어서 나의 그 삶 전체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뭐 그건 당신의 문제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내가 건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당신이 던진 화니까 당신이 가져가세요. 당신이 던진 쓰레기니까 당신이 거두어 가세요랑 똑같은 거거든요. 이렇게 약간 생각을 바꾸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냉철함은 깊은 숨에서부터 나온다고 해요. 그러니까 깊은 숨이 없다면 숨이 얕으면 생각이 깊어질 수 없고 깊지 않은 생각 속에서는 짧게 나오는 감정적이면서 직관적으로 일어나는 그것들을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니까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
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상대방과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될 부분, 또 가까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이걸 습관화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뭔가 타인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감정의 일어남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은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기고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. 옴, 숑, 옴, 숑, 옴, 숑. 가끔은 나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감정을 고민 없이 세상에 표출하거나 누군가에게 던지거나 마치 오물처럼 그 냄새나는 것들을 부끄러움 없이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때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선물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고 그와 똑같이 감정도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경전의 이치를 심장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등을 펴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. 등을 쭉 펴고 명치의 긴장을 풀고요. 항문 괄약근은 조입니다. 명치의 힘을 풀고 항문 괄약근을 조이면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깊은 숨을 쉬게 됩니다. 고요히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. 명상이 끝난 다음에는 손바닥에 열을 내서 머리부터 좀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고요. 이마를 부드럽게 눈, 코, 귀, 목 뒤를 부드럽게 마사지 합니다. 자, 이렇게 좀 운동도 하시고 잠시 나만을 위한 내면에 집중하는 명상의 시간도 좀 가지시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면 그 별 차이 없을 것 같지만 2, 3분 만에 호흡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. 시간이 날 때마다 나의 삶을 위해서, 나의 평화로움을 위해서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온데 찬물 드시기보다는 약간의 소금물을 좀 이렇게 드시는 게 더위를 이겨내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요즘은 생강 레몬차라든지 오미자차, 오미자차는 위장이 약한 분들은 좀 피하시고요. 위장이 건강한 분들은 오미자차가 5가지 맛이 오장육부를 다스려서 더위를 이기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. 그런 차로서 좀 더위를 이겨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